경찰은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무려 1년 전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지만 어린 아들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5년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은 장기간 직업이 없었던 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와 연금, 생일 축하금과 공과금, 수리비 등 지원을 계속한 건 물론 환갑잔치를 함께하고 기념일마다 만남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지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을 잃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망상에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등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 아들에게 2차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집 밖의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며 공격했지만 총탄이 빗나가거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 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고 70분이 지나서야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밖에서 거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공대가 이동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대피를 우선시킨 다음에 현장 확인을 했더니 피의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부적절하다며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